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정림입니다. 오늘은 대입 전형 중에 한 가지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3학년도 수시 정시 비율을 보시면 수시는 78%, 정시는 22%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전국과 수도권 대학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하는 비율이 30%이지만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건국대학교만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5% 되는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건국대학교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23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 명 늘어나서 34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은 전년도보다 5명이 증원돼서 79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되는 인원은 각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이 한 13% 정도 된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고 정시에서 40% 이렇게 선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전형을 확인하시고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선발하는 전형과 단계 구분 없이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건국대학교의 단계별 전형은 자기추천 전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딱 두 가지만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에서는 제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두 가지를 받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 인원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일괄합산 전형 같은 경우는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통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괄합산 전형의 전형 방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고요. 여기는 면접 없이 70%의 서류평가 점수와 30%의 학생부 교과를 정량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학생부 교과의 등급 산정 방식은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안내가 될 예정이니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요. 또 본인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교내에서 했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우리 건국대학교에 입학해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니 본인이 이 인재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누구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절차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다단계라는 거는 여러 단계의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의 평가에 관여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절차 방식을 말하는데요. 보시면 사전 단계에서는 회피 제척, 또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외부 경력, 유사도 검색 문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원 자격 심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서류 평가 단계에 들어가면 2명의 평가자가 한 학생의 서류를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한 후에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재평가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학생의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이 2단계 면접평가에 올라가게 됩니다.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내용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한 학생당 10분씩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2명의 평가위원이 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면접에서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때는 평가자들이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그 면접 결과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등의 면접 재심의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가 다 끝난 이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심의위원회나 사정위원회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수다단계 절차가 공정한 절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한 평가자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믿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는 게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평가 요소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고요. 200, 300, 200, 300 이렇게 해서 배점이 정해져 있고 10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 평가 요소별로 7등급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를 평가하는 평가 요소이고요. 그 안에 평가 항목으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업 성취도 이퀄 내신 등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에 보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했나를 확인하는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본인이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한 정도,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세특에서도 드러나고 또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이거를 판단하는 평가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또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전공이라는 게 꼭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전공을 고등학교 때 다 익히고 와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얼마나 탐색하고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나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평가 항목으로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계열과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잘 선택해서 들었는지 또 과목만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특 내용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충실하게 수업을 이수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관련 있는 과목으로 수학의 기하라든지 미적분, 과학에서 물리학 1, 물리학 2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선택해서 그 과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성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하는 학과 모집 단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탐색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교내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 경험 속에서 배우고 기른 역량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 모집 단위와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하는 학과와 1:1 매칭되는 활동을 원하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 속에서 기른 역량과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전공 적합성을 준비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또 팁을 드리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내신 등급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나 계열과 관련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 노력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이런 걸 평가하는 평가 요소는 아니고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태도로서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 평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이나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성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덕성이나 성실성은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지 이런 태도로서의 역량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본인의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대학에 들어와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발전 가능성이고요. 그 안에 평가 항목으로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기주도성은 앞에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속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던,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경험의 다양성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로도 일관되면서 경험도 다양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진로가 일관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학교의 경험 속에서 나중에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진로가 일관된 학생이다라고 하면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도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1학년 때부터 다양하게 학교 생활에 잘 참여하면서 이 이후에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 경험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들을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회장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장을 안 했어도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창의성이 중점이 있다라기보다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평가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본인들의 강점을 자기소개서에다가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럼 각각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항목별로 평가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적 사항은 학적 변동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출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관련 지어서 정성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상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작년에 평가하면서 느낀 건 이 5개를 보면서 이 5개가 본인이 의미 있다라고 선택한 수상이구나 라는 것 이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관심사항을 얼마나 참여하면서 노력했는지를 정성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교과목 이수 현황, 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안에 들어가 있는 학업 태도, 학업 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교과목 이수 현황이라는 건 앞에서 평가 요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수 과목이라든지 이수 단위, 이수 경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다양한 수치들을 숫자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읽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의 수업의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참여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도 독서 목록이 많다라는 것만 가지고 정량적으로 환산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고력의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책을 읽은 개수가 중요해서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 또한 1, 2학년 때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학생부를 보고 있고요.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자료별로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학생부 몇 %, 자기소개서 몇 %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평가 요소별로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22학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는 공통문항 2가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문항은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교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학습 경험과 다양한 교내 활동 중심으로 설명을 해라 라고 써 있는데요. 3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텐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 또는 진로와 연관된 의미 있는 것들을 쓰신다고 하면 그 학과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쓰는 거여서 내가 공동체에 기여한 그런 경험들을 느낀 점 위주보다는 과정이나 그 안에서 배운 점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학생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0점 처리되는 대상이 있고 또 감점 처리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꼭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0점 처리되는 대상은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과학, 외국어와 관련된 교외 수상 실적을 쓰시게 되면 씀과 동시에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기재금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교명 이름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시게 되면 내용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출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소개서는 유서도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6개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 6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다른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 3년치의 자료가 다 이 검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유사도율을 따져서 이 수준을 나누는데요. 5% 이상이 되면 소명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어느 내용이 어떻게 동일한지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소명 자료를 받고 있고 표절한 게 밝혀졌다라고 하면 합격한 이후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굉장히 중대해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괄 합산 전형은 면접이 없지만 단계별 전형에서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은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3학년도에는 꼭 대면 면접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개별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이런 것들을 다 가린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오시면 안 되고 자유복을 착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한 학생당 10분씩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22학년도와 21학년도에서는 온라인 줌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들어오는 강의실과 면접위원이 있는 강의실을 줌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사상식을 묻는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내용으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두고 면접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수업 시간이나 이런 학교 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 그런 습관들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모의 면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면접은 크게 부담 없이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 또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전 연도에 진행된 면접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합격자의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